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12월의 첫날 시작됐습니다. 12월 하면 생각나는 거 참 많죠? 일단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생각이 나고요.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 또 1년 중에 낮이 제일 짧은 동지도 12월에 있는데요. 하루가 뭐다 하고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리고요. 또 백화점이랑 여행사 매출이 크게 오르고 여기저기 모임이 정말 많고 행사도 많은 게 바로 12월입니다. 그래도요, 12월 하면 가슴에 팍 꽂히는 단어. 바로 마무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이번 달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음 쓸 때도 많고요. 돈 쓸 때도 많은 12월. 지금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12월 2일 1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2월 1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달력 마지막 장 넘기고 나니까요. 정말 연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루하루 가는 걸 보면 천천히 가는데 한 달 1년은 후루룩 지나가 버리잖아요. 12월 마지막 주 돼서 챙길 일들 챙기고요. 만날 사람 만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2015년도 마무리 지금부터 천천히 빠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70년대를 사신 분들이라면 아마 추억의 이 차 기억나실 겁니다. 1975년 12월 1일 오늘 H자동차에서 첫 국산 승용차인 이 차의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차 한 대 가격은요. 228만 9,200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은요. 50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승용차 이 차의 이름 다들 기억나시죠? 정답 두 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군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밥집밥밥 맛깔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마니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는요. 샵 0945번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하시고요.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요. 바람 피운 남편 이혼 청구 안 된다더니 왜 허용했나 이겁니다. 이게 지난 9월이죠.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혼인 파트너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바람 피운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네. 이혼이 됐어요. 네. 허가가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건 뭔가요? 예. 우선은 방송을 들으신 파탄주의, 유책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람을 피우거나 또는 결혼 생활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판사 이혼 청구를 하면은 그 이혼 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야 네가 가정을 깨놓고선 네가 이혼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봐주지 않겠다. 근데 또 이제 요게 올해 이제 간통죄라는 게 또 폐지가 되면서 예. 그러면 요 분위기도 유책주의가 아니라 책임이 누구한테 있건 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면 네. 그럼 그냥 이혼하게 해주자. 파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 된다. 간통죄 폐지와 네.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보호하는 유책주의 가 함께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네. 분명히 이제 유책주의를 택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죠. 예. 다만 여기에 이제 조건을 좀 달았어요. 예외를 확대하겠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지만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할 수 없지만 네. 혹시라도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은 넘어가 주겠다라는 것인데 네.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인데 일방적인 이혼이나 축출 이혼에 위험이 없을 때, 이 축출 이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힘이 센 한쪽에서 상대방이 쫓겨내는 그 축출 이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따리만 들고 나가라. 그렇죠. 예, 이거죠. 금전적인 재산은 다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축출 이혼 이런 위험이 없을 때 그리고 이혼 청구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만큼 사랑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잘했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책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좀 뒀어요. 네. 근데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우선 경제적인 부인이 네.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제 축출 이혼의 가능성이 없었고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세 자녀의 교육비라든가 전세 자금 등 수억 원을 이미 부담을 왔고요. 네. 그리고 이미 25년이 넘는 별거 생활을 해왔어요. 남편에게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더 이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고 축출이혼의 위험도 없고 네. 충분히 25년 동안 고생도 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유책 배우자긴 하지만 이혼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 항소심에서 인정을 한 사항이죠. 네. 그러면 또 상고를 할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건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상고가 진행되면 대법원은 이제
대법원이 정해놓은 예외 기준을 네. 항소심에서 잘 기준에 맞추었나를 판단할 뿐이 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보호하거나 아니면 네. 배려가 뭐 생활비, 교육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네. 충분히 잘 했을 때는 네. 괜찮다. 예, 그런 조건 그리고 뭐 아빠로서의 역할을 했다. 잘했냐. 사실. 사랑은 없지만 그런 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부인이 뭐 가난해서 그렇죠. 어디 못 살게 생기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게 유체주의를 여전히 택하고 있는 이유가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여성이 약자인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럼요. 가정 가사를 돌보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재산도 힘들고 없고. 어려울 네. 수 있고, 그러니까 축출위원회 위험성, 약자 보호 여성 보호 차원에서 아직도 유체주의를 네. 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위험성이 상쇄될 수 있다면 받아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남자랑 반대인 여자.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자, 8114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25살, 23살, 22살짜리 딸 셋을 키우는 54세 가장입니다. 쪼르륵 있네요. 예, 얼마 전에 한 의대생이 2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죠.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들었는데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판결에 참 속이 상했습니다. 만약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빠인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도 방송 네. 시작하기 전에 한참 동안 막 그러니까요. 붕괴를 했던 사건인데요. 사실 이 사건이 공분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미 맞는 소리가. 녹취록도 네.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것보다 이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네. 일반인들이 공감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2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는 갈비뼈도 부러지고 네. 근데 뭐 전치 3주라는 진단이 나와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글쎄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재판부는 근데 벌금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벌금 1,200만 원을 1,200만 원. 네, 1,200만 아이고. 원 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상해죄로 기소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네. 상해죄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아니네요. 그런데 이미 이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또 폭행 사건이 연루가 돼 있었어요. 아이고. 그게 두 개가 병합이 되면서 상습적이구나. 예. 예, 3년 이하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네. 우선 재판부는 1,200만 원의 벌금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높였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있는데. 사실 이 어떤 죄에 대해서 양형 그러니까 선고를 낼 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가중 사유가 있고 가감 사유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 법원의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네. 우선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500만 원 네, 500만 원을 했다. 여기까지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네.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집행유예 이상형의 선고를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 이 점까지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가중 사유에 사실 있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래요? 직권으로 좀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은.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래서 마음이 판사님께서. 많이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한데 뭐 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인정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피해자의 입장과 맞은 사람을 네.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과 이 네. 사건을 보고 있는 일반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마음 아픈 판결이긴 하지만 우선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고요. 네. 다만 검찰도 그렇고 이 피고인 측도 그렇고 다 항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항소심 판결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을 보기도 전에 사실은 네. 그 여론에서는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그 1심 재판부에서 아마 맞았는데 그게 증거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아마 이제 2심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거 왜 안 됐을까요? 제가 거기까지 명확하게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네. 그러면 뭐 판단이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이제 좀 상습지어 계신 것 같아요. 의사가 되실 분이 그래서 되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여자니까 예 우리 아버님 마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이하에. 네, 그렇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는 여기서도 사람들 많은 부분이 사이에서. 판단된 게 네. 그 재판부도 어느 정도는 그런 내심적인 작용이 있었던 게 뭐 여자친구하고 연인 사이에서 오고 간 어떤 폭행의 죄질을 네. 어쩌면 일반 무차별적 폭행보다는 좀 낮게. 더 낮게 좋게 봤었으니까 덜 네. 나쁘게 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만큼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되게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데 네. 좀 더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좀 더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요. 이 스토킹이라든지 데이트 네. 폭력 때문에 엄청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양형이 좀 더 됐어야 되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안 된 일이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체국 쇼핑 우편 택배 EMS까지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 메가탑 이마트 백화점까지 카드 하나로 10% 캐시백 우리 동네에서 더 할인받는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월 1회 한도 및 전월 이용 실적 등 홈페이지 참조. 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하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 이 아이들이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산타가 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대책에서요. 1만 명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44-9544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도 산타가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02-544-9544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통에요. 2,000원이 직접 기부가 되는 ARS 전화도 있는데요. 060-700-0700, 060-700-070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바로 기부가 가능하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한 통에 5,000원이 기부되는 샵 9599, 샵 959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 모든 금액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네이션으로 이어지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오늘이요. 75년도 12월에 생산한 이 차 이름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승용차입니다. 아주 자그마하고 다들 아실 텐데요. 한때는 이 차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차 타고 다니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답 두 글자고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잠깐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동안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문자로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법률 상담 있으시면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그리고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이혼에 관련해서 네.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문자가 이런 문자가 왔네요. 8192님께서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남편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남편 차를 미행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 택시를 대절해서 미행하자고 하는데 제가 따라다니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예, 예. 그거는 그냥 영업 네, 행위로. 네. 예. 만약에 그 절도를 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준다. 운송수단 역할을 했으면 몰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절도를 하는 사람이 특정 택시만 이용해서 타고 다녔는데 네. 그 택시를 운전하신 분 진짜 그런 행동이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벌을 안 받으셨는데 네. 심지어는 이게 뭐 남편의 의심이 의심돼 남편을 불륜 네, 의심돼 네, 쫓아다니는 거는 현장을 범죄되지도 잡자. 않거든요. 막 이러면서. 네, 아, 범죄되지도 그렇군요. 않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와드려야 돼요. 네. 아이고, 예. 전화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지난 2월 중순 야간 근무 중 졸업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산재를 못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수술비, 병원비 합해서 약 1,000여만 원 넘게 돈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고용노동부 보험회사에서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 서로 말이 달라서 뭐가 뭔지 맞지 않아. YTN 라디오를 평소 잘 듣고 있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네.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신청 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궁금한 나머지 답답해서 네.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그 몸은 어떠세요? 지금 병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술 결과는 다행히 괜찮으셨나 봐요. 네, 수술 연관 상당히 좋았고요. 네. 계속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누워서도. 지금 선생님께서 다른 것보다 걱정은 내가 네네.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를 냈으니까 그렇죠. 이거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을 일어나서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죠? 그게 이렇게 과실이라든가 이런 여부를 따져서 보험 처리를 해주면 그게 무슨 보험입니까? 보험은 사고가 나면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죠. 네네. 이 산재보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 책임을 져주겠다는 것이에요. 네네. 사용자, 그러니까 그 사업주를 대신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산재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근로자나 사용자 누구의 과실도 따지지가 않아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우선은 재해, 업무와 관련됐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지금 운행 중에 졸다가 택시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고 계시면은 당연히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고 판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네네. 그러면은 우선은 딴 거 다 떠나서 본인께서 뭐 졸음운전을 하셨다. 근데 그거는 업무의 필요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책임을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이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양급여하고 치료비 전액 원래 다 지급하게 돼 있고 네. 뭐 치료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의 70% 가까이도 휴업급여로 원래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 네, 다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졸다가 사고 냈으니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본인 과실을 따지지 마시고 당연히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긴 합니다. 네. 그 기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을 해보셔서 나오는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사업주가 동의 안 해준다. 이건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업주의 승인 동의가 있느냐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준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세요. 근데 우선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하셔서요. 필요 서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경찰, 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요. 우선 전화를 하셔서 필요 서류를 구비를 하셔서
근로복지원에다 산재 신청을 하시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회사 측에서 산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뭐 지방노동청에다가 산재 은폐 혐의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을. 네. 그리고 이제 하면은 이 정확하게 전체에 대해서 보상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 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우선은 신청을 하시면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께서 들어간 돈은 훨씬 많은데 산재보험금이 조금밖에 안 닿았다. 네. 그러면은 그 사용자 측, 회사 측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과실을 따져요. 여기서 아마 졸음운전에 대해 과실 비율을 따지고서는 손해배상 인수가 나올 것인데 네. 우선은 뭐 원론적으로 산재보험금이 너무 작으면 사용자 측을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알고 계시고 우선은 지금의 순서는 근로복지공단에다 산재 신청을 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예. 잘 해결이 근데 되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지난번에요. 네. 고용노동부에 갔었는데 부분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산재보험의 기준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단서라든가 뭐 의료 기록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받으실 수 있는 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신청을 하시는 게 순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대학생이고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대학가 주변에서 빌라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관리를 봐드리는데, 네네. 이제 대학가다 보니까 주위에 술집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주말에만 이렇게 술 마시던 분들이 이제 담배꽁초를 저희 현관 앞에다 좀 버리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술 먹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3주 전서부터 이게 주말에만 그런 게 아니라 주중에도 매일매일 담배꽁초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게 담배 브랜드가 한 종류나 두 종류 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웃에 사는 대학생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CCTV를 설치할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이제 만약에 CCTV를 설치해서 상습범이라고 가정하고 이분을 이렇게 잡게 됐을 때 도의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이런 일 가지고 CCTV까지 설치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말고도 뭐 원룸 관리하시는 분이나 빌라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좀 실질적인 방법론을 좀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변호사님? 글쎄요, 제가 두 번째 거에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범죄의 종류에는 뭐 담배꽁초, 뭐 껌, 휴지, 쓰레기 뭐 이런 것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네, 뭐 이러면 그렇죠. 1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지를 받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경찰서나 이제 시청, 구청에 신고를 하면은 사실 뭐 과태료 5만 원 정도의 뭐 과태료와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또 포상금도 지급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파파라치처럼 네. 그죠? 예. 예, 포상금 지급이 되고 그래서 우선은 뭐 법률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다. 네. 근데 뭐 이게 현명한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이웃 간에 또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다른 문제가 더 터지는 그 경우들이 집에 많아요. 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죠?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바로는 오히려 그 담배꽁초 같은
같은 게 많이 벌어지는 곳,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벌어지는 곳을 굉장히 좀 화사하고 깔끔하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쉽게 못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네. 깨끗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은 좀 더 마음 넓게 네. 재떨이를 하나 네, 준비해 주시고 침은 뱉지 말아주세요. 뭐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재떨이가 있으면 그렇죠? 동네 아. 저 흡연가들이 다 오시지 않을까요?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붙이면 어떨까요? 일단은요 법적으로는 그 경범죄 네.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사실은 제가 그 CCTV 설치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봤어요. 네. 이제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붙여보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경고 문구도 이렇게 붙이고. 붙여놨었어요. 네. 이제 좀 네. 여기서 피워 주시지 말라. 네. 근데 사실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속된 말로 담배빵을 지지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좀 약간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나중에 어떤 그분한테 책임을 여쭐 때 좀 뭐랄까 좀 가중 처벌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본인께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네. 그건 쉽지가 않고요. 우선은 그런 것보다는 원만하게 좀 이런 담배 공초 투기를 못하는 환경을 한번 조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 안 된다 싶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명확하게 증거 잡으셔서 사진 찍으셔서 네, 경찰에 신고하시고 네. 저도 벌금형이라도 맞게 처벌이라도 받게 하시는 것도 뭐 최후의 수단이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문 앞에 맨날 그 담배꽁초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는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네. 뭐 별로 시원치 않게 그러니까요. 느껴지시는 제가 것 같아요. 뭔가를- 어떡하죠? 저희가 준비한 아닙니다. 선물 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갑갑하시고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죠. 지나다 너무 보면 많죠. 네.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문화도 그러니까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 2분 정도 더 있어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년 가까이 재직 중입니다. 근래 인사고과도 그렇고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상사는 일도 주지 않고 회사 분위기가 제가 퇴사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실업급여는 사직서를 내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지요. 2065님. 아유, 너무 갑갑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에 사실. 생각보다 많죠.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사측하고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네. 예, 회사 측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네. 근데 이게 실업급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뭐 회사가 도산한다거나 네. 경영상 어쩔 수 없는 해고라든가 네.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이런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직서를 내는 그만둬서는 안 경우에는 되죠. 그렇죠. 자발적인 의사로 인한 사직의 경우에는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사측에서 사실 요즘에는 권고사직을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권고사직 같은 걸 했을 경우에 뭐 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로자분들은 뭐야 아무 불이익도 없으면서 왜 권고사직 안 해주는 거야 생각하시는 또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네. 권고사직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청년 인턴 지원금이라든가 외국인 고용 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안 해준다 한다면 네.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시는 상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본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힘드신 거지 회사에서 네. 나가라고 하는 또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들어야 될 텐데 일단 질문하신 사직서를 내면 예 받을 수가 없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상담 해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아이고, 다음 주에 아쉽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에 가가지고 나무 준비를 한다 그럴까? 그 나무를 먼저 하다가 이제 목장으로 전환하면서 머리가 좀 좋아지니까 연탄으로 흘러가면서 여름 내내서부터 준비를 하긴 하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더 바빠진다 그럴까? 보통 11월 되면 서리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리가 안 오고 그냥 바로 그냥 돈이 내려버리잖아. 김장. 그전에는 먹을 게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김장해도 뭐 20, 30포기 하는데 그전에는 막 한 200포기씩 막 했어. 그러니까 그 겨울에 이제 그거 가지고 먹는 거야. 활동 준비. 연탄? 뭐 연탄이야 이제 뭐 옛날에 항상 뗐었으니까 많이 사놓겠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월동 준비라 그래가지고 김장 아니면 수도가 요즘에는 뽁뽁이라 그러나? 유리창에 붙이는 거. 그거 아파트 베란다 쪽에 창문 바람 들어오는 구멍을 좀 막고 확실히 나.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겨울이고요. 여러분께 그 월동 준비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땔감에서 연탄까지 참 연료도 다양했었네요. 저도 어렸을 때 자다가 그 연탄불 꺼지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깼던 생각 나나? 예. 요즘에는 사실 버튼 하나로 집안 온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요즘에 드라마로 많이 보이는데 정말 추억거리가 되는 것 같네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허벅지 근력이 좋을수록 치매 예방 효과가 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년 이후에요. 뇌 건강은요. 다리 근육이 좌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새롭죠. 50대 때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몸이 건강해야 뇌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당장 허벅지 운동 정말 절대 안 하는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폰이었습니다. 0394님 정말 정답 보내오셨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타시던 차였는데 조랑말이 붙어 있었던 생각이 나네요. 네, 9777님 그 시절 이 승용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구경거리였어요. 정답은 포니 승용차입니다. 자, 오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동물원의 해화동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